자, 4장의 1절이 무효였고요. 2절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보실게요. 2절의 취소. 개념. 일단 흠 있는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 거예요. 따라서 현재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현재? 거기다 써보세요. 현재 일단 유효. 일단 유효죠. 쉽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래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유효하게 된 거죠. 됐는데 다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흠이,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거래는 유효하게 된 거예요. 다만 뭐가 있을 뿐? 하자가 있다. 하자. 하자 있는 거래. 하자 있는. 그대로 두면 유효죠. 예, 그럼 이게 무효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뀌어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취소 표시를 해야죠. 취소라고 하는 뭐를 해야 돼? 의사 표시를 하면 유효였던 거래가 뭘로 바뀌어요? 무효로.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이걸 취소라고 이름 붙입니다. 눈에 보기 좋게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뭐였던 거를, 유효였던 거래를 뭐를 해서,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서 뭘로 만드는 거? 무효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무효니까? 처음부터 무효니까 소급해요? 안 해요? 해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되겠습니다. 원인을 볼까요? 그럼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돼? 원인이 있는데, 자, 행위 무능력이 있다. 이거를 절대적 취소라고 붙여요. 행위 무능력 또는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능력이 완전해요? 제한적이에요? 예,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제한 능력자고, 그 다음에요? 성년 후견 개시. 금치산 자는 뭐가 필요해요? 후견인을 둬야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년 후견에 개시가 되었다. 그죠? 그 다음 또 한정 후견이 개시되었다. 한정치산자. 그죠? 세 사람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에는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미성년자. 또 하나 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이 개시된 사람. 한정치산자. 세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거래했다. 그 거래는 무슨 사유예요? 절대적 취소 사유고, 이게 절대적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도 대항해요? 선의3자에게도 뺏어올 수 있다. 취소해가지고 뺏어올 수 있다. 우리가 무효에서 무효를 구별할 때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구별했듯이 취소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하고 상대적 취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도 뺏어올 수 있어요? 선의3자에게도 뺏어올 수가 있다. 그걸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근데 밑에 보니까 착오로 거래했거나 사기나 강박으로 거래한 거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 뺏어올 수 없어요? 선의3자에게 뺏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적 취소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누듯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취소권.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갑이요, 을과 땅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 사기였어요. 사기. 그래가지고 이 땅이 을에게 넘어갔고, 을은 다시 병에게 땅을 전매를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매수인에서 누구로 넘어갔어요? 다시? 병으로. 병으로 토지가 넘어갔어요. 예. 이 거래는 을이
을이 갑을 사기쳐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기임이 뒤늦게 입증됐습니다. 이 거래는 5월 1일. 그럼 갑이 이 거래를 취소해가지고 물릴 수 있죠. 그죠? 예. 이 거래에 하자가 있으니까 사기 거래니까 하자 있죠. 예. 그럼 이 거래는 일단 무효요, 현재는 유효예요. 현재 유효죠. 예. 근데 이게 사기인 걸 입증하면 갑이 이거 사기인 걸 입증하면 이 거래를 그냥 둬요,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이게 사기라는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사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기의 법률 요건은 두 가지요. 사기가 되려면 법률 요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우리가 의사표시할 때 했어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허위사실고지. 기망이 있어야죠. 기망. 기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그 허위사실고지가 뭐 할 때? 위법할 때. 기망이 뭐 할 것? 위법할 것. 그래야 이게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그래서 이 땅 거래가 사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거래를 그냥 둬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거래가 무슨 거래니까요? 사기 거래니까 갑이 이걸 취소할 수 있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거래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취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취소권자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뭐라고요? 취소권자. 취소권을 가진 사람. 보세요. 성질. 이 취소권은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걸? 나하고 거래를 한 사람. 이 거래를 한 을에 대해서 이 거래 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무효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유효였습니다. 거래는 무효였어요? 유효였어요? 유효였습니다. 유효였는데 그 거래가 뭐였으니까? 사기였으니까 그걸 뭐 해가지고? 취소 표시를 해서 뭘로 하겠다고요? 무효로 하겠다. 그럼 유효였던 거래가 뭘로 바뀌게 돼요? 무효로. 그죠? 그거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래, 이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계약이에요? 혼자 하는 거 이거는? 취소는 혼자 하는 거죠? 그래, 거기다 쓰세요. 취소권자 단독으로. 취소권자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한다. 취소권자 단독으로 어떻게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이거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일방적으로 합니다. 사기당했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요. 취소권자에는 누가 있느냐?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가 취소권자예요. 아까 행위 무능력자에는 누구 들어갔어요? 미성년자, 성년 의견 개시, 그 다음에 한정 의견 개시된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 능력자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그 다음에 차고자, 그 다음에 사기당한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밑줄 그으세요.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요. 임의대리인입니다. 임의대리인의 빨간 줄 해보세요.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취소하고 말고는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에요? 본인이요? 본인이. 거기다 쓰세요. 임의대리인은 취소 못하고 본인이 한다. 그래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은 무슨 권한이 없다? 취소권이 없는데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대리를 말해요? 임의대리요?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여기 볼게요. 그럼 갑이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땅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3자가 가지고 있어요. 땅은 제3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을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하려고 그러죠. 취소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현재 땅은 병이 가지고 있죠. 근데 계약은 누구랑 했어요? 을이랑.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현재 주인 병에게 가요. 나하고 계약한 을에게 해요. 보세요. 계약의 상대방이다.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다?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지 제3자, 병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하고 계약한 남, 나하고 계약서 쓴 놈, 이놈에게 하는 거죠. 이놈이 계약 취소의 상대방이다. (4번) 취소 방법. 그럼 얘가 취소할 때는 의사표현을 해야죠. 의사표현. 그 의사표현은 기억,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형성권이다. 일방적으로 하는 걸 무슨 권리? 형성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식이에요? 이거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도 되고 뭘로도 돼요? 구두로도. 말로 해도 됩니다.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그 다음 디귿. 명시적 취소도 되고 묵시적 취소도 돼요. 명시적 밑줄 그세요. 명시적인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한테. 나 거래 뭐 하겠다? 취소한다. 명시적으로 전달하면 되죠? 내용 증명 보내면 됩니다. 묵시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 밑줄 그세요. 묵시적 취소의 밑줄이요. 니을에 있어요. 니을에 별표하세요. 니을. 니을이요. 니을. 니을 보라니까. 디귿 보시든가 그러면. 저는 니을 설명드리니까.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뭐 했을 때? 한번 읽어서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그죠? 시험은요. 시험은 어떤 게 나와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런 거 내겠어요? 그거 들으면 한두 번 들으면 들어오죠? 그런 거는요? 안 내요. 왜? 다 아는 걸 뭐하러 내겠습니까? 알 듯 말 듯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거거든요. 왜?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얘가 취소권자예요. 사기당했죠. 땅을 사기로 얘한테 팔았어요. 그죠? 예. 예컨대 이 땅값이요. 땅값이 10억인데 한 1억에 팔았다. 1억에 사기당해서. 이해되세요? 예. 상대방이 뭘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행 청구를.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어요. 이행 청구를 했다. 상대방이.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 애매하죠. 뭐를요? 구체성이 없어. 그죠? 예컨대 얘가 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땅 달라고 그랬어. 땅 달라. 뭘 달라? 땅 넘겨라. 그게 무슨 청구? 이행 청구한 거예요. 얘가. 상대방이 한 거죠. 뭘 달라고? 땅을 달라고. 근데 얘가 사기인 걸 알았어. 사기인 걸 알았죠? 줍니까? 거부합니까? 거절했다고. 얘가 이행을 거절했다. 거절했다라는 말은 이 거래를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거죠. 그죠? 거절 속에 무슨 속에? 거절이라는 이 말 속에 이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묵시적 취소라는 거예요. 이걸 외워가지고 하냐고 못하는 거지.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속에? 상대방이 무슨 청구를 했어요? 이행 청구했죠. 상대방이 땅 넘기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거절했어? 거절했다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취소 표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묵시적 취소라는 얘기. 시험은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다음 취소권.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얘가 취소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얘가 취소하는 사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래하는 놈. 나하고 거래한 을에게 하는 거죠. 이 제3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 볼까요? 그럼 취소는 얘한테 하는데요. 선상님 취소는 얘한테 하려면요. 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3자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땅 찾아오는 게 목적이지. 그죠? 땅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얘가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거래가 사기로 취소가 되죠. 그럼 갑이 을에게 취소를 하면 이 거래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뭘로 돼요? 무효로 되죠. 그 무효를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요? 있냐 없냐 이거지. 이게 내가 미성년자면, 내가 미성년자로 거래를 취소하면 그 취소는 무슨 취소니까요? 절대적 취소. 무슨 취소? 그럼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돼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 미성년자가 뺏어와 못 뺏어? 뺏어올 수 있다. 그걸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고, 이게 사기로 취소한 거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면, 얘가 선이면, 제3자가 선이면 뺏어와 못 뺏어와? 못 뺏어와요. 됐습니까? 네. 5번. 이 취소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얘가 취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기간입니다. 기간. 뭐 할 수 있는 기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써보세요. 뭐 할 수 있는 기간?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써보셔요.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 가로가 2개 있죠? 앞에는 3년이고 뒤에는 10년이죠. 그죠? 예. 뒤에 10년에다가 쓰세요. 뒤에 10년은 법률 행위를 한 날. 뭐 한 날? 법률 행위를 한 날. 법률 행위를 한 날이라는 무슨 뜻? 계약을 한 날.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취소권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는 아무리 길어도 몇 년?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년에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려요. 제척기간이 뭐냐? 쓰세요.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존속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제척기간. 그럼 취소권은 몇 년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10년 지나면 아웃이에요. 그럼 10년 지나면 취소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해요. 앞에 3년은요? 쓰세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 취소 원인이 뭐한 날? 종료한 날. 로부터. 취소 원인이 뭐한 날?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에요. 다시 한번. 3년은 무슨 날이라고요? 취소 원인이 뭐한 날?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고요.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이 됩니다. 그럼 이 거래가 여기 볼게요. 여기 이 거래가 2000년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도에? 2000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써볼게요. 밑에다가 옆에다가. A하고 B하고. A가 미성년자였어요. A가 성년이에요? 미성년이에요? 미성년이었다. 얘가 몇 살이냐면 15살이어요. 몇 살이요? 15살일 때 2000년에 거래를 했어요. 누구한테요? B에게. B는 저 땅을 사가지고요. 저 물건을 사가지고 누구한테요? C에게 또 팔아먹었어요. 그래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C가. 얘가 컴퓨터를 B에게 팔았고요. B는 C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3자가 가지고 있죠? 이때 얘는 이거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거래를? 2000년에 거래했죠? 그것만. 2개라고 그랬죠? 가로가. 앞에는 몇 년? 뒤에는 10년은 뭐 한 날로부터? 계약을 한 날로부터죠? 그럼 몇 년에 끝나는 거예요? 2010년. 2010년 되면 취소권 아웃이야. 앞에는 뭐야? 앞에는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해볼게요. 취소 원인이 뭐한 날? 종료된 날. 얘가 언제 종료가 돼요? 얘가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 얘가 미성년이 15살이죠. 언제 성년이 돼요? 19살. 지금은 19세죠? 19세. 그럼 여기다 4년 더하세요. 4년 더하면 몇 년이야? 네? 19세.
그죠? 그때로부터 몇 년이에요? 3년. 다시요. 취소 원인이 뭐한 날? 로부터. 그날로부터 몇 년 뒤에?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끝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이 몇 년이에요? 15살이니까 4살 더 하면 되죠? 그럼 몇 년이 돼 이게? 2000 몇 년? 더하기 4 더하기 4. 2000년이 기준이니까 몇 년? 2004년이죠. 2004년이죠. 거기로부터 몇 년? 그럼 몇 년? 2007년 되면 취소권이 끝난다고. 근데 여기요 선생님 요거는 3년이고 요거는 10년이죠.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먼저 지나간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취소권이 끝나요? 2000 몇 년? 2007년 되면 얘 취소권은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얘가 15살이 아니라 5살이에요. 5살짜리가 거래했어. 그죠? 그럼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이 언제예요? 해볼게요. 얘가 19살이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14년 있어야죠. 14년 더하기 3년 그럼 몇 년이요? 17년이죠. 2017년이야. 아직 멀었죠? 요거는요? 요거는 언제요? 몇 년 요거는? 2010년. 그럼 언제 끝나요? 2010년 되면 취소권 아웃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빨리 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권은 뭐 한 날? 3년하고 10년이다. 3년하고 10년. 이 단어, 요 속에 있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취소의 법률 요건이에요. 취소의 법률 요건. 취소권의 법률 요건 두 가지예요. 몇 년하고 몇 년? 그럼 이제 여기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미성년자 A는 내가 아버지 골프채를 갖다 팔아먹었다 B에게. 근데 그 골프채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지금? C에게 넘어갔죠. 그럼 나는 누구한테 취소한다 이 미성년자는? 누구한테 취소해요? 이거 골프채 파는 거 누구한테 취소해? B에게. 아까 했잖아 B에게. 몇 년 안에? 빠르면 3년 늦으면 10년 안에 취소하면 되죠. 그럼 이 거래가 어떻게 돼? 이 거래가 취소하면 뭐가 돼? 처음부터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 무효를 누구한테요? C에게 뺏어와 못 뺏어와? 얘가 뭘로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를.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니까 취소한 거죠? 그럼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럼 누구한테도 뺏어올 수 있어? C에게도 뺏어올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사귀면 얘가 사기당했다면 누구한테 못 뺏어와? 선의삼자에게 못 뺏어와요. 효과 뒤로 넘기세요. 취소의 효과. 1.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됩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별표.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럼 서로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죠. 서로 주고받은 거 다 물려주는 거죠. 그걸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시이행 관계 있다고 그래요. 무슨 관계 있다? 동시이행 관계 있다. 반환범위 보세요. 반환범위. 선이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써요. 선이면 현존이익. 현존이익이요. 악이면 받은 급부 전부. 악이면 어떻게 해요? 받은 거 전부 돌려줘. 전부. 선이면 어떻게 돌려주고요? 현존이익만. 현재 있는 것만 주고. 악이면 받은 거 전부 줘요. 이때 무능력자의 특칙이 있어요. 특칙. 무능력자는 어떻게 돌려주느냐? 선악 불문하고 선이 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돌려준다. 선이 악의 불문하고 뭐만? 현존이익만 돌려준다. 여기 볼게요. 지금 얘한테 골프채를 팔았어요. 골프채를 이걸 2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다. 50만 원에. 자, 그럼 얘가 이거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엄마, 얘가 애죠. 애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일주일 안에 취소해가지고 골프채 안 찾으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져. 그럼 얘가 가서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요? 이 상대방한테.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요. 뭐 찾아오셔야 돼? 골프채 뺏어와야죠. 예. 그럼 골프채 달라고 그러죠. 골프채 주세요 그러죠. 그럼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이나 가져와 이 자식아. 돈 가져와야지 임마. 그죠? 얘 뭐라고 그래 얘가? 돈 쓰고 없는디요. 반밖에 없는디요. 25만 원밖에 없는디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쪽에서? 골프채 25만 원어치만 줘요? 골프채 줘요 안 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해결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을 하셔야죠. 이게 거래가 취소가 됐습니다.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볼까요? 애를 볼까? 너 빨리 안 찾아봐. 너 아빠 눈에 띄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져. 근데 얘가 갔더니 지금 돈이 반밖에 없잖아요. 25만 원밖에 없죠. 그럼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주겠어 안 주겠어? 상대방이 줘 안 줘? 이거 골프채를 안 주죠. 왜 안 줘요? 얘가 뭘 안 주니까? 돈을 다 가져와야지.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얘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디까지만 반환하쇼? 현존이 가지고 있는 것만 돌려준다는 거예요. 오케이요? 예.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동시에 주면 돼요.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행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동시행 관계 있다. 거기까지 보시면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세요. 복습할 때 취소를 어떻게 복습해요? 먼저 목차대로 하는 거죠. 목차대로. 첫째, 취소에 뭐부터? 개념부터. 개념. 두 번째는요. 취소의 원인. 세 번째는 취소권에 대해서. 그죠? 네 번째는 취소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차대로 끌고 가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책에 있어요. 책에 목차대로. 이거를 정리해내는 게 우리가 갈 길이고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취소를 모두 마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게 되면 5장에 조건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기한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하고 기한은 예컨대 이런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거기다 한번 써볼게요. 토지를 10억에 매매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돼요. 뭐가 등장하느냐? 밑에 이게 등장하게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특약사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특약사항 1, 특약사항 1, 특약사항 2, 특약사항 3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거래는 이겁니다. 거래는 토지를 얼마에 파는 거예요? 10억에 매매하는 거죠. 이게 거래 내용이에요. 이게 거래 계약 내용이죠. 근데 그 계약 내용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특약사항을 집어넣었어요. 이 특약사항을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관. 계약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여기서 붙자가 덧붙일 붙자입니다. 덧붙였다 이거죠. 덧붙인 걸 뭐라고 그래요? 부관. 다른 말로 특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특약이라고 그래요. 특약사항에 뭐가 있어요? 잔금은 언제 처리한다? 토지거래 허가가 나면. 토지거래 뭐가 났을 때? 허가가 나면 처리한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가 나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이게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한 거. 될지 안 될지가 확실한 거예요?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 일명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한 거죠. 이런 형태, 불확실한 요 사실. 이 불확실한 사실이죠.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되는 거.
이거를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부다. 조건부 거래다. 조건부 거래. 그럼 이 매매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는? 매매는 5월 1일 날 계약은 돼버린 거지. 이거. 거래는 됐어요. 거래는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됐어요. 5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남은 건 뭐만 남았어? 토지거래 뭐 받는 거? 뭐 받는 거? 허가 받는 거. 허가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뭐가 처리돼? 잔금 처리가 돼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이 허가가 나냐 안 나냐는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이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조건부 거래라고 그래. 이걸 조건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조건. 이렇게 하나고요. 그럼 이렇게요. 잔금은 언제 치른다? 추석날. 언제요? 추석 전날 처리한다. 그럼 이거는요? 불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한 거야? 추석 전, 추석날 정해져 있죠? 그럼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도래 여부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기한이라고 불러요. 기한. 별거 아니네, 그죠? 예. 그 도래할지 말지가 뭐 한 거는? 불확실한 거는 이게 불확실한 사실이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붙이고요? 조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확실한 거면 기한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죽으면 김정은이가 뭐하면? 죽으면 내가 아파트를 증여할 거다.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죽으면 내가 아파트를 주겠다 라고 했어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가 죽죠? 죽으니까 이건 뭐예요? 기한이죠. 기한. 조건이 아니에요. 언젠가 죽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조건부 거래요? 조건부 거래요? 기한부 거래요? 기한부 증여다. 이거. 이 증여는 기한부 증여지 조건부 증여가 아니문이다. 이렇게 조건 기한을 전개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 볼게요. 조건의 종류 보니까 이번에 182페이지요. 182페이지 보니까 조건의 종류 나와 있죠? 종류. 종류에 보시니까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니은은 해제 조건. 디귿은 불법 조건. 그래,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정지 조건. 둘째는 해제 조건. 세 번째는 무슨 조건? 불법 조건.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거예요. 자주 쓰는 조건이 세 가지예요. 법학에서는 이 조건을 많이 써요. 이거. 기역하고 니은을 아주 자주 활용을 해요. 여기 볼까요? 이 잔금은 언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잔금 처리를 특약할 때. 토지거래 뭐가 나면? 허가가 나면 처리한다는 말은 잔금을 그때 준다 이런 뜻이죠. 그죠? 허가 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허가 나기 전까지는 잔금 처리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언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가 나야 어떻게 돼요? 잔금을 주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거래가 진행되어 정지돼요.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정지 조건은 조건이 뭐 해야 돼요? 성취돼야.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효력이 뭐 한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뭐 해야 돼요? 성취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조건이 뭐 하기 전에는? 성취되기 전이면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안 생겨? 효력이 안 생겨요. 그때까지 정지된 거예요.
성취되기 전에는요. 조건이 성취됐어요. 되기 전에는 효력이 안 생기죠. 안 생기니까 뭐 하고 있어 지금? 정지돼 있어. 정지.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고 이름 붙여 주었습니다. 로또에 맞으면,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로또에 맞으면 반땡이 주겠다고. 무슨 조건이에요? 로또에 뭐 하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에요. 로또에 맞으면 나한테 그놈이 반 주고 벤츠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조건? 성취되면 어떻게 되옵니까? 반 주죠? 돈 반 주죠. 그럼 성취되기 전에는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저 기다리고 있어요. 뭐 기다리고 있어요? 조건이 뭐 하기를?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취되기 전에는 생겨요? 정지돼 있어? 그게 정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이런 개념이에요. 자, 해제 조건은, 여기는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죠.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해제 조건은 거꾸로 해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여기는 효력을 어떻게 한다? 잃는 거. 효력이 없어져요. 여기는 거꾸로. 여기는 성취되면 효력이 어떻게 되고요? 발생하는데 여기는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해버려. 여기는 효력이 소멸해버려. 거꾸로야. 여기랑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 여기부터. 여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외우시는 게 아니야. 여기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거 단어로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쥐나 이거.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을 잃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면 다 잊어버려. 기억 하나도 안 나.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민법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애들한테 성적을 올리려고 그래요. 아빠가. 그럼 공부하라고 그래서는 안 하죠. 마찬가지죠. 예. 공부하라고 그래서는 안 하죠. 올리려면 유인이 있어야 돼. 애들한테. 그죠? 유인책이 있어야 돼. 그죠? 뭘로? 애들이 중2나 중3 때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거야? 뭘 갖고 싶어 하시나요? 중2나 중3이면? 핸드폰? 이미 있는데. 어떤 거요? 용돈 준다고 그럴게요. 용돈 50만 원. 예. 몇 등급 받으면? 1등급 받으면 내가 용돈 50만 원 줄게. 오케이요? 아, 그럼 걔가요? 게임하다가 그 밤새 공부한다니까. 그럼 걔는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성취해야죠. 1등급이라는 조건을 뭐 해야 돼요? 성취해야 어떻게 돼요? 효력이 생겨요. 그럼 50만 원이 생겨 안 생겨? 5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죠. 생기는 거죠.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때까지는요. 1등급 받기 전에는 안 생겨. 1등급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겨요.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50만 원 줄게. 주는데 그냥 줘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1등급 받아와. 1등급 받아오면 50만 원 준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입니다. 이게 아빠하고 지금 특약한 거죠. 그죠? 특약을 한 거예요. 해제 조건은요? 먼저 주는 거예요. 아들 일로 와. 50만 원 줄게. 대신에 조건이 있어. 1등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줘. 아빠한테 도로 가지고 와.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은요. 그 조건이 성취되면 50만 원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뺏겨요. 해제 조건이에요. 구별되셔요? 정지 조건은 돈을 주는 거야? 아직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언제 주는 거예요? 조건이 뭐야? 성취가 되어야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성취되기 전에는 주어요, 안 주어요? 안 줘요. 이거는 안 주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어요. 해제 조건은요. 먼저 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제 조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고요? 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되면? 성취되면 갖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이요. 수험생 중에 이런 분이 계셔. 아빠가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하셔. 합격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죠? 예. 거기다 조건을 걸었다 이거죠. 뭐라고 걸었다고요? 떨어지면 뭐 하기로? 뭐 걸만한 거 없으세요? 예, 수험생 중에 저 오피스텔하고 차를 사주신 분이 계셨어. 중개업을 하시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대신 아빠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공부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예, 사모님을 보냈어요. 대신에 내가 오피스텔을 얻어줄게. 차도 사줄게. 단 떨어지면 가지고 와. 떨어지면 도로 가져와. 그럼 무슨 조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죠. 일단 사주는 거죠. 내가 차 뽑아주고 오피스텔 얻어줘. 대신에 뭐하면? 떨어지면 차도 가지고 오고 오피스텔도 반납해. 해제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지.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안 뽑아주는 거죠. 차를.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은 차 뽑아주고 떨어지면 반납해라. 이게 해제 조건입니다. 그럼 에듀프로도 여러분하고 거래한 거 있죠? 거래 없어요? 일단 회원 등록을 해주죠. 그리고 뭐 하면 돈을 내요? 제가 특약사항을 잘 몰라서, 그건 잘 몰라서. 자, 그게 정지 조건으로 붙을 수도 있고 뭘로 붙을 수 있어요? 예, 이걸 따져보셔야 돼. 이게 특약사항이죠. 특약사항. 조건이라는 게 무슨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항? 특약사항입니다. 특약. 이 특약을 어떻게 붙였느냐에 따라서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하나는 무슨 조건? 이거는 정지 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돈 생기죠? 50만 원이 생겨, 용돈이. 아들은. 해제 조건은요, 50만 원 아빠가 미리 줬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즉 1등급 못 받으면, 1등급을 못 받으면 조건 성취됐죠? 그러면 효력이 생겨요, 소멸해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줄어도 50만 원 사라져. 50만 원 있어요, 사라져요? 뺏겨.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정지 조건이면 애는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쳐? 1등급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여기는요 1등급 받으면 못 받으면 돌려주죠. 그죠? 그럼 얘는 조건을 이루려고 그래요? 못 이루려고 그래? 여기 써줄게요. 여기서 조건이 뭐, 여기서 조건이? 1등급 받으면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져온다 너. 그죠? 저기랑 틀리다니까. 이게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그럼 여기서 애가 1등급 받았다라는 조건 성취죠. 조건 성취했다는 거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 입증을.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아들이죠. 아들이 조건 성취했다는 거 입증해야죠. 1등급을 뭐 했다? 받았다는 거 입증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아들은 이 거래가 무효인 걸 주장하는 거예요? 거래가 유효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를, 유효를? 네? 아들한테 한번, 이거는 여기서는요. A하고
땅 매도인하고 땅 매수인하고 거래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토지 거래 뭐가 나면? 허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 처리하기로 했죠. 그러면 허가 났다는 거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조건 성취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1등급 받으면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50만 원 주기로 했죠? 싹 바꿔볼게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뭐 하기로 했어요? 보좌관 시켜주기로 했어. 조건이죠? 이거죠. 국회의원에 뭐가 되면? 당선되면 보좌관 시켜주기로 했다. 조건이죠? 조건부거래죠. 조건부거래. 그럼 조건이 뭐 했다는 거? 성취했다는 걸 누가 입증해요? 보좌관이.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효력을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조건이 뭐 했다는 것?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럼 불법 조건은 뭐냐? 여기 보세요. 불법 조건이 이겁니다. 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보좌관 시켜주기로 했죠. 이거 거래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거기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할 때 그 당선이 뭐냐? 불법 선거를 봐줘가지고 당선되면 뭐 하기로 했어요? 보좌관 시켜주기로 했어. 다시 한번요. 조건인데 무슨 조건이야 이게? 불법이죠. 범법이죠. 범법 행위를 해줘가지고 뭐가 되면? 당선되면 뭐 해주기로 했어? 보좌관 시켜주기로 거래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럼 이 조건이 정당한 거예요? 범법이야?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읽어볼게요. 디귿 보세요. 불법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이 뭐에 반하는 경우? 반사회적이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이고 조건과 분리해서 법률에 의한 유효인가? 그게 아니라 써보세요. 조건도 무효고 거래도 무효다. 조건도 무효가 되고 뭐까지 무효? 거래 계약도 무효가 된다. 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 그걸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효력이 있을까요? 볼까요? 예. 사람을 살해해주면,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살해해주면 10억을 주기로 거래했다. 거래는 지금 얼마 주기로 하는 거래요? 10억 주기로 거래했죠. 근데 그 거래에 뭐가 붙어 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 불법. 사람을 살해해주면 10억 주기로 하는 거래했죠. 그럼 거래 계약, 법률행위는 얼마 주기로 한 거야? 법률행위는? 10억 주기로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그게 법률행위야 지금. 법률행위는 어떤 걸 주기로 한 거? 10억을 주기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법률행위에 뭐가 붙어 있어? 불법이. 그거를 불법 조건이라고 붙어요. 불법 조건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럼 이 거래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죠? 뭐가 무효예요? 뭐가 무효야? 뭐가 무효? 쓴 걸 지금 보셔. 조건도 무효고 뭐까지요? 거래도 무효다. 그럼 돈 10억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이미 준 건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왜? 이게 반사회적이야. 그래서 조건의 종류는 첫째 무슨 조건? 둘째, 셋째 불법 조건. 이렇게 크게 나눠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들어가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2절에 보시면 기한이라고 나와 있죠. 기한은 보세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을 기한이라고 그래요. 확실해 동그라미야.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 별표 확실하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1월 달에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물권법 보도록 합니다. 예, 복습할 때는요, 예, 오늘 했던 거를 소리내서 두세 번 정도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눈으로 하는 거는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눈으로 공부하겠다 그러면요,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예,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시든가 쓰든가. 그죠? 눈으로 하는 거는요, 예, 50번이 되기 전에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